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돕는 아주 특별한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비폭력 대화인데요. 비폭력 대화는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고 깊은 공감을 통해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랍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의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비폭력 대화가 마치 따뜻한 등대처럼 우리를 안내해 줄 거예요. 오늘은 비폭력 대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개인의 성장과 행복에 그렇게 중요한 기술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함께 비폭력 대화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먼저 비폭력 대화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비폭력 대화를 줄여서 NVC라고도 부르는데요. 마셜 로젠버그 박사가 개발한 대화 방법으로 사람들 간의 갈등을 줄이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연민의 대화라고 불릴 만큼 상대방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대화법이에요. 이 대화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인간 대 인간의 진정한 연결을 통해 서로의 욕구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두의 욕구를 평화롭게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나가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알게 모르게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비난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곤 하는데요. 이때 갈등이 발생하기 쉽죠? 비폭력 대화는 바로 이러한 강요나 비난 없이 진심으로 연결되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단순한 대화 기술을 넘어선 삶의 철학이자 태도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비폭력 대화의 핵심 원리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무엇일까를 탐색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느낌들은 사실 우리의 욕구가 지금 충족되었는지 아니면 충족되지 못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화가 나거나 답답함을 느낀다면 그건 우리의 어떤 중요한 욕구가 지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커요.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와 타인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답니다. 상대방의 화난 모습 뒤에는 어떤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또한 우리 자신의 짜증이나 불쾌함 역시 어떤 소중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소중한 정보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를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난의 늪에 빠지지 않고 공감과 연결의 다리를 놓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비폭력 대화를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비폭력 대화는 4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소들을 잘 이해하고 일상 대화에 꾸준히 적용하는 것이 비폭력 대화를 마스터하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치 악기를 배우듯이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관찰입니다. 관찰은 특정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판단이나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을 말해요. 마치 비디오 카메라로 찍듯이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내 방바닥에 옷 양말, 옷걸이가 흩어져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문장에는 어떠한 주관적인 판단이나 비난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은 평가나 추측을 사실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본인 업무에 대해 테스트도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하고 판단하는 발언이에요. 대신 이 사람이 맡은 이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발생하였어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평가나 판단은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대화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은 비난의 말을 멈추고 공감의 문을 여는 첫 단계입니다. 또한 자신을 관찰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와 같이 자신의 몸의 반응이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느낌입니다.
관찰한 상황에 대해 드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고 답답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어. 불안하고 화가 났어와 같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비폭력 대화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느낌을 가치평가와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에게는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은 사실 느낌이라기보다는 생각이나 판단 또는 짐작에 가깝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나의 해석이죠. 대신 슬프다 또는 실망했다 와 같이 순수한 감정 상태를 표현해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의 원인이 상대방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2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내면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용기 있는 행동이자 나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정적으로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욕구입니다. 앞서 우리가 느낀 그 감정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 전체가 깨끗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편안해질 것 같아. 나는 존중받고 싶고 너로 인해 상처받기 싫어. 내 일정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와 같이 말하는 거죠. 이 욕구는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나 필요에 해당합니다. 안정감, 존중, 효율성, 휴식, 사랑, 이해 등 말이죠. 비폭력 대화에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나의 느낌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 관점은 우리에게 자신의 감정에 대한 주체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도 자신의 필요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돕습니다.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도울 수 없겠죠?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대화의 초점을 문제나 갈등이 아닌 해결과 만족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는 비폭력 대화가 단순히 갈등 해결을 넘어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부탁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을 치워줄 수 있겠니? 또는 시간 약속을 지켜줄 수 있을까? 와 같이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은 이것이 강요가 아닌 부탁의 형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해요. 만약 상대방이 거절하더라도 그들의 욕구 또한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지런해질 수 있을까? 와 같은 부탁은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 어렵죠. 대신 시간 약속을 지켜줄 수 있을까? 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해야 상대방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탁은 무엇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무엇을 해달라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늦지 마라보다는 정해진 시간에 도착해달라가 더 명확한 부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탁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며 이것이 곧 상호 존중의 바탕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까지 헤아리는 균형 잡힌 대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비폭력 대화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시들을 통해 비폭력 대화가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겪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비폭력 대화가 어떻게 마법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끝까지 함께 살펴봅시다. 가장 흔한 가족 관계에서의 예시를 볼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방 정리 문제로 고민하실 텐데요. 딸이 방 청소를 하지 않을 때를 가정해 봅시다. 흔히 우리는 방이 이게 뭐니? 도대체 언제 치울 거야?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와 같이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비난조로 말하곤 합니다. 이런 말들은 딸에게 비난으로 들리고 결국 방어적인 태도를 불러일으켜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죠.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불필요한 상처와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폭력 대화를 적용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찰로 내 방 바닥에 옷들, 양말들, 옷걸이가 흩어져 있어. 라고 사실을 말합니다. 이 문장에는 딸에 대한 판단이나 게으르다는 비난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이죠. 이어서 느낌을 표현하는데요. 엄마는 화가 나고 답답해. 라고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엄마의 감정은 딸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엄마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 뒤에 숨어있는 욕구를 밝힙니다. 엄마는 집 전체가 깨끗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그래야 편안해질 것 같아. 여기서 엄마의 욕구는 질서, 평화, 그리고 편안함이라는 보편적인 욕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방을 치워줄 수 있겠니? 이 대화는 딸에게 비난 대신 엄마의 솔직한 마음과 욕구를 전달하며 딸이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강요가 아닌 부탁이기 때문에 딸은 자신의 자율성을 느끼며 엄마의 욕구에 공감하여 행동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처럼 비폭력 대화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직장 내 갈등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상사가 일방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고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안다며 직원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감, 무력감, 심지어 분노를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폭력 대화를 적용하면 우리는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기를 바라고 상호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사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자신의 욕구를 바탕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장님, 지난 회의에서 제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부장님의 추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했던 방식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고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해 염려가 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팀원 모두의 기여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내기를 바라며 제 전문성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부장님께서 다음 프로젝트부터는 제가 제안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함께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에 더 기여할 수 있을지 부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와 같이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요소를 포함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런 방식으로 도움이 되고 싶은데 부장님은 어떠세요? 부장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와 같이 질문하며 상호적인 소통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경험에 갇혀 답을 정해놓기보다 현재의 상태를 묻고 의견을 구하는 비폭력 대화의 중요한 방식이 됩니다. 이러한 대화는 상사에게도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직원의 전문성을 존중할 기회를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팀워크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부 갈등 상황에서도 비폭력 대화는 큰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화가 났을 때 우리는 흔히 당신이 매일 늦게 와서 정말 짜증이 나요. 와 같이 상대방을 비난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는 말은 배우자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며 결국 문제 해결은커녕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비폭력 대화에서는 분노의 책임을 상대방의 행동에만 돌리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연결하여 분노의 이유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느낌과 충족되지 못한 욕구 사이의 간격을 상대방과 공감할 수 있도록 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여보, 당신이 어젯밤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혼자 저녁 먹고 늦게까지 걱정하며 기다리느라 외롭고 서운했어. 난 당신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계속 그러지 못해 좀 짜증이 났어. 혹시 다음부터는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해서 언제쯤 도착할지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상대를 비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배우자는 비난받는다고 느끼기보다 상대방의 아픔과 욕구에 공감하게 되고 관계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려는 의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부부관계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처럼 비폭력 대화는 단순히 대화 기술을 넘어서는 자기 이해와 자기 돌봄의 과정이며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대화법을 꾸준히 연습하고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갈등 해결과 관계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오해와 비난이 줄어들고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등 모든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이해 증진 및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관찰하고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나의 행동 이면에 어떤 욕구가 숨어 있는지 알게 되면서 자존감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은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과 욕구에도 더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자기 성찰과 개인 성장의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는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큰 부담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불필요한 논쟁과 다툼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곤 합니다. 비폭력 대화는 이러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여주고 그 에너지를 더욱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랜 시간 관계 때문에 고민하거나 분노에 휩싸여 있을 시간을 줄이고 그 에너지를 자기 개발이나 즐거운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연민과 공감 능력이 향상됩니다. 비폭력 대화를 연습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표면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숨겨진 느낌과 욕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타인에 대한 깊은 연민과 공감 능력을 길러줍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 그 이면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음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유연하고 따뜻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더욱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며 공동체 속에서 더욱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인간으로서의 풍요로움을 더해줍니다. 다섯 번째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량이 됩니다. 특히 리더십, 협업,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소통은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비폭력 대화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소통, 즉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소통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오해를 줄이고 신뢰를 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폭력 대화는 단순히 몇 번 시도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 연습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 삶의 가장 귀한 투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폭력 대화를 통해 자신을 관찰하고 느낌을 살피며 욕구를 파악하는 자기 돌봄 및 자기 연결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스트레스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비폭력 대화는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제공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과 이해를 꽃피울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비폭력 대화는 마치 삶의 지혜를 담은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도를 따라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보물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 그리고 타인과의 진정한 유대감입니다. 여러분도 이 비폭력 대화를 통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대화법을 배우고 적용하는 여정은 때로는 도전적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얻게 될 통찰과 성장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 차원 더 높이 성장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비폭력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나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준스티브이였습니다.